분양가 한 3억 3천 정도인데 네. 입주 당시에 여기 가격이 얼마로 나왔었어요? 입주 당시에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3,500을 피 더 주고 사서 네. 2억을 먹었네요. 2억을 거의 평가 차익을 본 거죠. 결국 우리가 문제는 중도금. 아니 대학생이 중도금 낼 게 있어? 그럼 잔금은 도대체 또 어떻게 넌 처리했어? 라는 분명히 의문점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등기를 못 칠 입장이었던 거죠. 왜냐면 잔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입주 시점이 되다가 거의 이제 그런 감정가, 은행 감정가가 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 은행 감정가 얼마 나왔는데요? 그때 아마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아니 3억 3천짜리가 네. 그때 당시 5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샀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7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도금을 다 넣고 심지어 돈이 나와요. 입주 시점에 돈은 은행에서 더 주겠대요. 네, 은행에서 돈까지 주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로 차를 살까 했는데 그걸로 이제 벤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세이브한 거죠. 그때 당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런 걸 상황 봤을 때?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은행이 이렇게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은행도 이 가격이 떡상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오 그러네. 은행이 절대 손해볼 장사는 안 하지. 손해볼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이상의 그걸 돈을 주고 돈에다 돈 남는 잔금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을 주네? 그러면 좀 더 존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담대를 받았잖아요. 네. 주담대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2억 3천. 그럼 1억 2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차입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아마 10년 단위 5천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서 그래서 저한테 조금 이제 빌려주신 거죠. 주담대에 2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제가 보금자리론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제로 금리였고 제가 이제 생애 최초 뭐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2.2%로 받았고요. 최저시급을 했지 나중에 더 갚을 돈이 많아지는 형태로 해서 지금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40이요? 그러니까 월 40만 내고 여기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원룸 월세가 네. 한 40에서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대들이 다 그런 데 살고 있는데 본인은 40만 원 내고 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어진 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우리 20대들은 그 돈 가지고 신축 원룸에 살고 있는데 시영 씨는 그 돈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네. 살고 계시네요. 사실 저도 좀 약간 안타까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눈치 게임을 약간 전 잘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네. 결국에는 그 뭔가 인생이 약간 좀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운이라고 했는데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요. 이 기회라는 게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훅 가다 보니까 맞아. 이거지? 맞아요.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맞습니다. 희영 씨가 말하는 것처럼 들어보면 2018년도에도 그럼 나도 살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 기회가 안 보였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를 올리고 네. 그럼 이자가 많이 발생할 거고 네. 그러면 영끌한 사람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질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생각은요? 저는 금리를 올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던지고 싶은 게 딱 이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를 주담대를 받아놨어요. 근데 금리를 2.2%로 받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저는 어쨌든 고정금리예요. 2.2% 고정금리예요. 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저는 정부에서 2.2% 금리를 고정해주겠다는 거를 전 받아놨어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저는 영향이 없고 다른 분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 보금자리론을 받아놓은 분들은.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그런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다주택이 됐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똑똑해서 다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에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 부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 정말 내 생애 첫 주택이신 분들은 네. 그런 겁먹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또 따로 있으세요? 어떠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저는 투자 계획은 없고요. 저는 오로지 이 아파트에서 2030년까지 GTX 완공시까지 존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이 영상을 보면 또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1주택은 네. 돈이 아니야. 1주택 너네 집 올라갈 때 다른 집은 더 올라가 있어. 팔아야 돈이다. 할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22살 대학생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외동 아들이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택이 있으세요. 고양시에 따로 주택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이제 사실상 2주택이랑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결혼 안 한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집을 팔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2주택자랑 다른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좀 동의 못 하겠어요. 20대 때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게, 그리고 거의 그건 공짜로 살고 있다는 게, 가졌다는 게 삶의 스타트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지금 이제 아파트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자산은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 네. 저는 당시에 이제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때 당시에는 선택지가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외에도 그때 당시 코인만 해도 비트코인이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부동산을 하지 않고 코인을 샀었다, 1,000만 원 샀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8배의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다 아무튼 그런 본인이 어떤 주어진 기회에서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 다 리스크는 가지고 가는 건데 네. 결국 그 리스크가 가장 적은 본인은 부동산을 택하신 거잖아요. 네. 누가 봤을 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진짜 결단력 있고 남들보다 빨리 관심을 가지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걸 알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말했잖아. 야, 평내 5평을 3,500을 피를 주고 누가 사냐?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네. 그걸 왜 사냐? 이런 맞아. 말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저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남들이 다 뭐라 하고 거길 왜 가냐 할 때는요. 맞아요. 가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 엠버스를 타면 정거장 없이 바로 장신을 내려주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가끔씩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택시를 타는데 그럼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기사분이 이제 저를 태워주시고 얘기를 하면 알프하임 사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알프하임 살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택시기사님께서 저거 아파트 저거 진짜 산 중턱이 져가지고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거 하나 샀을 거 그랬다.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원주민분들이. 근데 제가 택시를 3번 타면 3분이 똑같이 그 말 하셨어요. 그 원주민분들도 전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위치만 봤을 때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언덕이 있는데 아파트가 오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뷰가 좀 달랐던 거죠. 신축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에 이쪽으로 넘어올 거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얻었던 박병장 유튜버님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좋으신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으세요. 저도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부동산을 생각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정말 정보의 그런 연결을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유익한 정보를 돈을 들이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정보 그리고 이런 뜨는 정보들을 그리고 고급 정보들을 유튜버분들이 알려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이게 유튜브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뭐냐면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런 게 많아지니까 우리가 빨리 접하잖아요. 네. 못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요. 상대적으로 정말 고급 정보를 공짜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캐치해서 잡는 사람도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양극화를 시켜버린 게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코인 상승장이나 어떤 부동산 상승장 같은 것들이 어떤 유튜브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관심이 다 몰려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년 반 전까지만 했어도 그런 유튜버 부동산 상승론자분을 보고 뭔가 현금 대신에 뭔가 다른 현물을 사야 된다. 뭔가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작은 성공 또는 큰 성공을 했겠죠.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지금 본인 집 8억이잖아요. 네. 부모님 집은 얼마예요? 부모님 집은 제 집보다 좀 싸죠. 5억 5천. 몇 평이요? 25평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22살에 자기 집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분이 저는 처음이고 그래서 거의 제 최연소. 최연소인데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 2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버 분들 중에 본인의 어떤 통장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저축을 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폰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자 아니면 뭐 어떤 앱테크 같은 걸 해가지고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주기 서울 같은 걸 믿는데 10년마다 현금 가치가 2배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새콤달콤 마이쮸 가격이 400원이었는데 재미난 거 알까요? 저 어릴 때 새콤달콤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어요? 네. 지금 새콤달콤이 600원, 마이쮸 800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아니라 현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더 네. 맞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현금을 나눠줬는데 이 현금을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 나눠받는 상태에서 실물자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래서 저는 실물자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코인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저축 위주의 유튜버나 아니면 주식 위주의 유튜버를 보시는 것보다 부동산을 좀 하는 유튜버, 30대 유튜버 분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의 시드는 주식과는 다르게 크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또 분명히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구축 같은 경우, 소형 평수 같은 경우 아직도 1억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네. 역세권 호재들이 있는 곳도 아직도 정말 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저평 같은 지역들마저 엄청난 상승장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안 올 때는 안 사요. 정치적일 때는 안 샀는데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로켓포를 이렇게 팍 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이제 좀 네네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저축을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저축은 해야 돼요. 왜? 시드를 모으려면 저축은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한 5년에서 6년이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한 3천만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이 모였으면 빨리 현물 자산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공부를 해라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서울에 있는 오래된 빌라라도 저는 투자 가치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있고 그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의 이런 구축 아파트들 조금 멀리 가면 왜 양주나 안성 뭐 이런 쪽으로 가도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생각해요. 야, 안성을 왜 가냐? 직장은 서울인데 내가 안성에서 출퇴근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출퇴근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으면 사놓고 월세라도 살아라. 네. 그럼 이게 진짜 안성이 또 호재가 터졌을 때마다 이렇게 진짜 가치가 그죠.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 전만 해도 인천이 이렇게 오를 거라 청라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청라 지금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청라가 10억? 네,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청라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해운대가 비싸잖아요. 네. 바다가 보여서 비싼 거예요. 강남권까지 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독 호재들이 있고요. 업무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호재들 네. 그런 게 있고 일단은 그분들은 강남 출퇴근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먹고 살 게 다 인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그냥 강남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천이라는 시티 그 도시 안에서 최고인 지역이 송도랑 청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도 청라 비싸잖아요. 그럼 저는 영종도 들어가요. 이유는요? 영종도가 개발 호재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싸요. 영종도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진짜 1년 뒤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 뒤에 영종도가 결국 지금과는 상상하지도 못한 가격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들 중에 한 분도 영종도에 분양권 사가지고 네. 돈 꽤나 드셨거든요. 아, 네. 영종도 하면 또 우리 시선에는 야, 거기 그냥 인천공항 있는 데잖아. 거기 사람이 살아? 라고 하거든요. 네. 거길 왜 사? 하면 또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절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영종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집에 고양시 있고 근데 저는 영종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일단 인천공항이 있고요. 이 인천공항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공항 중에서는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의 그쵸. 공항이고 여기가 이제 제3 연륙구라고 청라랑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청라 시세를 따라갈 거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뭔가 무슨 시티 해가지고 리조트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호재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좀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융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러 올 거죠. 그러면 그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영종도고 영종도가 지금 굉장히 서울에서 멀다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청라가 가격이 오르고 그 연립구가 깔리고 그럼 영종도가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신축은 비싸니까 영종도 구축. 네,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언제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말이 있냐면 지구가 멸망해도 나스닥은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지구가 멸망하는 때까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혹시라도 지금 그 러셀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폭락론자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론자 채널을 좀 보시면서 좀 뭔가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전환. 네,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2년 전에도 고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2017년도 고점이다. 2018년에도 고점이다. 네. 2019년 끝물이다. 20년 맞아요. 버블이다. 네, 이제 맞아요. 폭락한다. 네, 맞아요. 21년 6월 달에 종부세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난리 날 거다. 네, 다 맞아요. 폭락한다. 다주택자들 다 망한다는데 맞아요. 제 주변에 다주택자들 좀 있거든요. 아, 돈 꽤나 많이 모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네. 진짜로 아셔야 될 게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맞아요. 정말로 그냥 무지성 매수 하셔가지고 이거저거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들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세요. 똑똑하세요. 예, 맞아요.